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를 했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어졌네요. 마감 영상이. 지금 거의 7시 다 돼가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이 조금 아쉽게 마감됐죠. 예, 음봉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들 오후장 이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급전직하는 흐름이 좀 펼쳐졌는데요.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중국 쪽에서 상해가 이제 코로나 재봉쇄가 됐다는 소식들, 또 이제 GDP 발표를 또 취소했죠.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이제 예전에 나온 이슈긴 하지만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들 조정받고자 어떤 명분을 좀 삼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그 넷플릭스가 굉장히 호실증 내면서 시간으로 12% 이렇게 급등하는 부분이 나스닥 선물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그게 이제 오후 들어서 조금 이제 내려앉으면서 지수도 좀 내려가는 그런 형국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등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지금 깨진다든지 되돌려진다든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반등 장세 뚜렷하게 펼쳐지고 있고, 또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 또 외국인 순매수가 1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오늘 넷플릭스 호실적인 의미가 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관에 팽배했던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최근에. 모두가 다 비관, 그래서 비관의 벽을 타고 상승해서 컨센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나은 어떤 호실적을 내게 되면 세게 이제 또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에 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미리 좀 반영한 어떤 시장의 이제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변동성 커질 수 있는 어떤 실적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증시가 0.56% 약세 마감했습니다. 2237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 7.7조, 하락 종목수가 좀 월등히 많았던 장세였고, 코스닥 증시는 6.4조 거래대금 터졌고 0.94% 약세 마감했습니다. 양 증시 모두 음봉 마감, 윗꼬리 그리는 형태였고, 또 코스닥은 21선을 하회해버렸죠.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망가지는 형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증시에서 외국인은 1,400억 순매수, 기관은 800억 순매도.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소폭 순매도했네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1,900계약을 이제 순매도하는 흐름이었고, 신용융자잔고가 계속 감소하는 게 좀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아요. 20조 정도 되는 규모에서 지금 16조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반등 나올 때 턴다는 거죠. 무섭다 이런 관점, 신용 물량을 좀 축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뭔가 좀 악성 매물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감소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보시면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순매수, 9월 29일부터 계속 순매수 기조죠. 이 기조 자체가 이제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망가지는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만큼 선행적으로 또 들어온 어떤 형태, 환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지수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이는 지점이다는 근거로서 좀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됐고요. 저점을 다소 좀 높이는 흐름으로 21선까지 돌파해서 오늘 이제 음봉 마감했지만 코스피 지수도 21선을 깨진 않았거든요. 이것도 살짝 깰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형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형태고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480 주선 요거 빨간색 선을 설마 깰까 했는데 이걸 싹 깼단 말이죠. 근데 이걸 바로 이제 금방 올라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깨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 될 것 같고, 질질 끌게 되면 이제 이것도 악성 매물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빠르게 이제 올려 세우는 게 필요한데, 지금 구도를 보면 한 10월 달에는, 이번 달에는 요 장기 주봉선, 480주선 돌파 타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주요 관건은 요 파란색 20주선. 제가 이제 20주선 강조를 많이 드렸죠. 작년 8월 달 깨고 나서 한 번도 그걸 돌파 못했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20주선 올라서고 나서 안 깨고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추세선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그걸 돌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 반전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저항을 받아버렸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결국은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내려오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하다가 또 닿는데 여기 또 저항받으면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저점이다 얘기하긴 어려운데, 어쨌든 요 20주선을 돌파하게 되면 바닥은 지났다고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흐름이 나올 거라 보건데, 일단은 그 모습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느낌상 이제 여기 바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결국은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기준 하에서 아직은 부합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은 반등에 대한 전략으로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증시도 주봉선을 480 주봉선, 장기 주봉선을 깨버렸죠. 빨리 회복하는 게 필요하고, 역시나 20주선, 20주선을 붕괴하고 다시 되돌렸는데, 여기는 완전 붕괴하고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걸 빨리 돌려야 되는데,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네요, 20주선이. 그렇죠? 내려오더라도 돌리다가 이렇게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는 조금 이제 베팅을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강력한 베팅을 하기에는 봐야 될 것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어제 이제 나스닥 증시 0.9% 올랐는데 음봉으로 좀 마감했죠. 2.7% 굉장히 세게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좀 되돌려지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S&P도 1.1% 상승, 다우도 1%, 양 3대 지수 모두 1% 내외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됐고, 오늘 니케이 증시 강보합 정도, 오늘 홍콩이 많이 빠졌네요. 2.7%에서 아까 그 코로나 봉쇄 때문인지 어쨌든 꽤나 많이 빠졌습니다. 대만도 1% 빠졌고요. 상해 증시도 1% 빠졌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덜 빠진 셈이네요. 원달러 환율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또 회복하고, 오늘 뭐 별 특징점은 없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증시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넷플릭스 얘기를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작년 이제 말에 700불을 호가하던 이제 넷플릭스인데 완전 이제 가입자 수 이제 급감가 해가지고 정말 처참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대표주잖아요. 빵 기업 중에 하나. 이 넷플릭스가 700불에서 162불. 몇 트먹입니까 이게? 3분의 1 트먹도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많이 빠졌던 넷플릭스인데 기대 가치가 완전 없다는 거죠. 쇼크를 막 연속으로 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컨센이 하도 낮아지다 보니까 컨센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죠. 또 이제 가입자 수도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 큰 역할을 또 K 콘텐츠들이 했다는 또 그 넷플릭스의 어떤 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넷플릭스 그 보도자를 보면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는데요. 시간으로 이제 1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비관론이잖아요. 경기 침체가 이 역대급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공포스러운 어떤 두려움적인 어떤 부분들이 팽배해 있던 그런 지점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이제 그걸 깨주는 어떤 역할, 깨주는 어떤 액션을 보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부터는 또 광고를 보면
이 저가형, 광고 보면서 이제 저가형으로 이게 넷플릭스 구독할 수 있는 그 상품까지 출시하기 때문에 뭐 그런 국면에서도 이제 뭔가 타개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이제 갖고 나오고 결국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DNA가 이제 성장이고 또 어떤 역경에서도 이제 일어서는 그 기업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숫자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제 이제 유기적이면서도 굉장히 유동적인 어떤 그 것들이 결국은 팽배해 있는 어떤 낙관론도 깨기도 하지만 그 비관론도 깨부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넷플릭스가 보여준 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코로나 특수 누렸던 기업들이 다 박살이 났고 국내에서도 대표 기업이었던 네이버, 카카오가 완전 박살이 났죠. 그 카카오.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보통 바닥에서 고점권에서도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바닥을 형성하는 지점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거래까지 급증하고요. 그래서 이 지점 특히나 이제 막 주말에 이제 그 불나가지고 서비스가 중단했던 나는 그게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이 거래가 엄청났고 엄청나게 많은 또 이제 뭐 로스컷들도 벌어졌을 겁니다, 분명. 일부 누군가는 또 다 막았을 거고 어떤 개인들은 로스컷 했고 누군가는 다 막았고 기관 외국인들 또 로스컷 하는 자금들 나왔을 거고 누군가는 받아갔을 거고 이게 뭔가 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지점적으로도 바닥권에서는 투심이 굉장히 약화돼 있고 기계적인 로스컷도 난무하는 어떤 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량 매집에도 굉장히 또 이제 좋은 어떤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도 최근에 어떤 주가 패턴 모습들이 네이버도 이제 거래가 터졌잖아요, 완전히. 변동성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극단에 치달을 때 사람들은 이제 가장 극단의 심리를 가지게 되고 손을 놓아버리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특수 늘었던 종목들이 좀 바닥을 형성하려는 그런 패턴들이 점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넷플릭스가 또 대표적이었고 또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이었고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론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었잖아요. 덩치 있으면서 코로나 특수까지 같이 누렸던 그런 종목들도 바닥점을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가장 비관에 팽배했을 때 조금 달리 우리가 시장을 바라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 전염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서 그래서 문득 넷플릭스의 어떤 오늘 흐름들 또 주가 궤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이제 삼성증권 리포팅을 보면요. 약속을 뛰어넘는 성장이다. 3분기 순증 가입자 수가 241만 명이나 증가해서 가이던스 100만 명인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 버렸죠. 11월 달에는 12개 국가에서 먼저 광고 탑재 요금제 출시할 계획이며 기존 가입자, 그러니까 기존 가입자가 이걸로 갈아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새롭게 좀 이게 얼마죠? 15,000원 정도 하나? 한 달에? 17,000원? 근데 이제 저거는 10,000원이 안 되거든요. 한 6, 7,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구독자를 좀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기존 가입자와 다른 가격에 민감한 새로운 수요층을 신규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4분기부터 구독 수익에 광고 수익, 계정 공유 시 추가 요금 부과 등 새로운 매출 더해질 것이다. 해서 뭔가 좀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이제 향후에 좀 펼쳐질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턴을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가입자 수가 기대를 뛰어넘었다. 시장 기대치와 가이던스를 가볍게 웃도는 호실적을 내놓아서 시간으로 14% 급등. 이번 분기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세가 거셌는데요. 지역별 순증 가입자 수가 아시아 태평양 쪽이 143만 명, 중동, 아프리카, 유럽 쪽이 57만 명, 라틴 아메리카가 31만 명, 미국, 캐나다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완전 성숙 시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공략해야 되는데 아시아 공략하는데 가장 좋은 콘텐츠가
우리나라 콘텐츠, K 콘텐츠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나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 아직 저는 보진 않았는데 요 드라마의 이제 콘텐츠의 큰 흥행이 깜짝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시청 시간이 4억 시간이었다고 해요. 예, 어마어마하죠. 수리남도 이제 큰 역할을 했다고 이제 밝히고 있고, 어쨌든 4분기 순증 가입자 수 가이던스는 450만 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분기부터는 신규 가입자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광고 수익도 있고 뭐 계정 공유 시 추가 요금 부과 등 새로운 어떤 수익원이 더해지는 만큼 구독자 성장보다는 수익 증가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신규 가입자 부분으로 이 우리 기업을 평가하지 말아달라. 그걸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형 광고 요금제가 11월 공식 출시된다. 이번 요금제 출시로 기존 광고가 없는 요금제를 사용하던 구독자가 광고형 요금제로 이동하기보다는 가격에 민감한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돼 자기 잠식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감소하는 흐름이 펼쳐질 때가 극단적인 주가 4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 주가가 났을 텐데 다시 또 증가하는 추이를 낸다는 거, 참 기업의 DNA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종목별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빠졌습니다. 요게 이제 시장을 좀 계속 누르는 형태가 좀 되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 삼성전자에서 조금 이틀 연속으로 좀 빠지는 흐름이었고, SK하이닉스 역시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네요. 기관만 좀 순매도하는 기조를 좀 보여줬고, 오늘 3%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장에서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뭐 이제 시장 대비 약했죠. 그게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산업 위축에 따른 구조조정 발표, 뭐 사람들 좀 내보냈죠. 전방 산업 둔화에 대한 반도체 업황 우려, 그리고 유럽 연합이 TV에 적용하는 에너지 효율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으로 8K TV 판매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 부각되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업종까지 하락을 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면서 삼성전자도 좀 약세였던 것 같고, IT, 뭐 LG전자 같은 기업들도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죠. LG전자도 2.6% 약세였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 중심으로 강세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7% 강세 흐름을 내어줬고, 그리고 삼성 SA플러스건, 포스코홀딩스도 뭐 2차전지 소재 부각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4% 상승. 야, 포스코 케미칼이 SK이노베이션 시총을 지금 따라잡고 있네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나머지 뭐 오늘 조정 좀 강했고, IT 종목들 조정 강했죠. LG노텍도 3.9% 약세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1.3% 강세, LNF가 3.9% 상승, 첨보 4%, 대주전자재료 4%. 해서 2차전지 중심으로 강세였고, 나노신소재도 5.9%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거의 대부분 빠졌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급전직하는, 막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2%대 약세, 그리고 셀트론 제약도 2% 약세. 오늘 삼성바이오는 플러스 냈지만 셀트론은 2.8% 약세 마감하면서 장기평선 저항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수급 동향은요,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제 좀 주도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하나솔루션도 좀 플러스,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하나솔루션, SK이노베이션, 뭐 현대차, 삼성 SDI, 그리고 이제 고로얀도 어떻게 보면 2차전지 모멘텀으로 최근에 시장 대비 강한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모화학 이런 것들, 또 코덱스 2차전지 ETF 이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고,
코스닥은 다 뭐 2차전지 회사네요. LNF, 에코프로,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첨보, 뭐 신규 상장했던 또 2차전지 회사 WCP, 탑머티리얼, 이거 이제 2차전지 장비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 동아기업, 예. 2차전지 기업이 다 잡고 있는 그런 수급의 동향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만 돈이 몰리는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예, 어닝 시즌에 실적 좋을 기업들의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전지 중심, 2차전지 소재주도 일단 좋게 나오는, 대부분 좋게 나올 것이고, 또 2차전지 장비주들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수주 이제 소식들이 나올 어떤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특정 집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2차전지 관련된 어떤 재료가 붙는 그런 중소형주 쪽에서 또 시세를 폭증시키는, 급등주를 좀 만들려는 그런 매집된 움직임들도 조금씩 이제 관찰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은 될 것에만 그냥 집중돼 있다. 될 산업과 업종에서만 큰 손들 선수들이 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딴 거는 뭐 실컷 뭐 이렇게 뭔가 매집하려고 하다가 실적이 막 부러지면 뭐 어떻게 끌어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뚜렷한 어떤 그런 업종과 기업에 중심적으로 잡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보증권 리포트도 잠깐 좀 체크해보죠. 실적 시즌 시작해서 이 하향은 어디까지? 당분간 좀 매크로적인 이슈는 좀 가라앉을 걸로 보여지고요. 실적에 좀 반응하는 증시가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국발 정책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상승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임 영국의 재무장관이 감세한 철회 및 또 이제 BOE의 8,380억 파운드 규모의 QT 연기 소식,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다. 미국 금융주들 실적 오저도 좋게 나왔고요. 11월 FMC 앞두고 10월 22일부터 이제 블랙아웃 기간 진입 예정이고, 연준 베이지북 제외하면 중요 매크로 지표가 부재한 걸 감안하면 당분간 매크로 환경보다 실적 발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일 테슬라, 25일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으로 시작으로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 그래서 실적 조정이 하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큰 우려보다는 그렇게 좀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또 급반전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될 것 같고, 어쨌든 실적 시즌에 좀 포커스를 두는 대응 전략들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장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에 휩싸이지 않고, 그래도 실적 성장을 이뤄낼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략을 잘 짜는 게 필요한 시장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도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